그리고 세상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작 글쓰기, 그 다음 포트폴리오 정리, 홍보글 쓰기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1강에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사진이 알아야 할 주요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AI가 대체 몇 종류가 있느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거 몇 개만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챗GPT입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의 부속품으로 꼭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는 게 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은 클로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AI 책을 7권을 썼어요. 쓰면서 제일 집중적으로 한 게 클로우드를 많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클로우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이 클로우드를 알았다. 그러면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완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미나이에 싹 이런 건데 클로우드로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답이 클로우드 안에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클로우드도 지금 현재 무료로 쓰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돈에 대해서 밝혀요. 조금 쓰다 보면 코인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은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미드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달리하고 미드전이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작품을 마음대로 구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미지를 잘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샷을 아니까. 일반 화가들은 몰라요. 화가들은 구도만 알 뿐이지 스타일만 알 뿐이지 샷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렌즈 특성도 알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롬프트라는 것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프롬프트에서는 네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역할을 지정합니다. 역할을 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페르소나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페르소나. 그렇죠. 우리가 강의라는 것은 내 일방적인 얘기가 내가 약 팔러 온 거예요. 나는 약을 팔러 오는 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웃을 때는 웃고 좋을 때는 박수도 치고 같이 호응하면서 좋은 강의를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1시간 30분짜리 티켓을 사와가지고 물론 오늘 무료입니다만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 노래 얼마나 잘하냐 하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재미없어요. 같이 호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역할을 지정하는데 나는 컴퓨터 교육 강사다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 강사다. 나는 사진을 찍는 전문 에디터다 하고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써줘 하는가? 아주 나쁜 프롬프트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프롬프트의 종류에는 교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프롬프트 종류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롬프트를 쓰냐면 대부분 제로샷을 쓰는 것이에요. 제로샷이라는 뭐냐? 단답형을 뭐 써줘. 원샷이라는 건 뭐냐? 한 개의 목적을 이것까지는 해요. 투샷도 가능해요. 그런데 프롬프트가 가장 좋아하는 답이 뭐냐? AI가 반복을 좋아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고 선생님 오늘 식사했어요? 네.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또 식사했어요? 뭐? 예 하거든. 세 번째 질문하면 엥 합니다. 근데 AI는 좋아해요. AI한테는 반드시 할 일이 뭐냐면 한 번의 프롬프트 가지고는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답이 오답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오늘 주가 분석을 해줘 이렇게 하면은 나왔잖아요. 그래, 삼성전자 오늘 주가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2026년도 6월부터 8월 오늘 며칠이죠? 5일입니까? 8일입니까? 8일까지 아니면 6일까지만 그 분석 데이터와 미국의 반도체 호황인 그 그룹과 같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반도체 언어는 뭐 C8 엮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줘 하면 나오는 거예요. 찾아줬을 경우 그 답이 영토리 될 수 있죠? 네. 그걸 우리는 한각 현상이라고 해요.
AI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한강해상이에요. 얘가 그럴듯하게 거사요. 우리 한국 사람도 거짓말을 하면 뭐냐면 텔레비 나와갖고 뭐 요번에 환율이 몇 %로 오르고 프로테지가 하다 보니까 국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쫙 올라갔다는. 그러면 가장 일반인들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수치를 입력해 가지고 프로테지를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AI가 똑같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교차 검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제미나이에서 답을 구했다.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GPT로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 LM이라는 거예요. 노트북 LM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교차 점검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낸 내용을 갖다가 또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정말이냐? 라고 뭐 그렇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내가 묻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사이트 부탁해.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트 노트북 LM에는 그 수치가 쫙 뜹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보면 가장 AI 시대에 힘든 그게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는 없어져요. 사자들이 거듭나 없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그런 얘기, 제가 강의를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살아남는 강의는 뭐예요? 살아남는 직업은 뭐예요? 하는데 별로 없어요. 미용사라든가 피부 관리라든가 이런 쪽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뭐 마사지 같은 게 괜찮아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은 살아나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대답이 좀 약한 거죠. 저 선생님 맞아요? 네. 예, 그럼 사진을 찍는다는데 이 사진 모든 거 있잖아요. 구현 100% 사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이 정말 이 사진이 출력물이 AI가 찍었나 확인 가능하다? No,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찍어가지고 내 사진인데 어때 하니까 그 중에 99명이라고 전체가 전부 다 사진 멋지다. 근데 속으로는 좀 찔리죠. 그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작가 노트를 써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더 올리면 200자 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원고를 써주고 난 다음에 너가 200자 내를 써. 200자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 잘 안 잡히잖아요. 어느 정도 된 게 200자인가.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써주고 난 다음에 뭐냐면 너가 쓴 프롬프트가 몇 자냐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몇 자입니다 하면 그래? 자, 그러면 몇 자니까 이걸 갖다가 약 250자 분량으로 늘려줄래? 줄여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프롬프트는 이렇게 우리는 하는 얘기를 반복 개선 프롬프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건 요거예요. 반복 개선 프롬프트. 이걸 우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스타일의 예문을 함께 제공하면 원하는 스타일의 예문.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뭐를 얘기하느냐면 AI에 뭐를 질문하게 되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뭐 써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개선이라든 어디서 들은 것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캡처를 해서라도 얘한테 더하기를 눌려가지고 캡처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거 어때? 이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얘기한 것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조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시를 제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요청. 자, 아까 그랬죠? 반복이라는 거. 사람한테는 똑같은 질문을 3번, 4번 하게 되면 합니다. 그렇지만 AI는 질문을 하면 더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AI 하면은 시시껄껄한 여러분들 질문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AI한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질문을 한다. 그러면 AI 자체가 뇌를 갖다가 표현을 달려면 간을 봐요. 얘가 상물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질문하게 되면 나는 김 선생으로 항상 품위 있는 어조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AI한테 내 얼굴을 그려줘. 그러면 안경을 탁 쓰고 근엄한 자세의 교육자 같은 모습으로 저를 표현해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이 친구는 내 얼굴 그려주면 항상 A한테 짜증을 내고 반말하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나와요. 한번 실수해봐요. 이게 AI입니다. AI는 살아있어요. 제가 살아있다니까 뭐 그럴까지 하지만 AI한테 너무 험한 말 하게 되면 답변 역시 돌아오는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AI 하면 김대식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AI 시대에 반말하게 되면 뭐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반말하면 AI 시대가 되면 다음에 나 너한테 반말했지 하고 죽인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 프롬프트의 4단계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뭐를 켜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 얻으러 왔습니다. 자, 다 같이 핸드폰 켜세요. 핸드폰을 켜시면은 우리는 제미나이에 들어갑니다. 제미나이 또는 챗GPT로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쌤, 제미나이와 챗GPT의 차이점 뭡니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켜셔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마이크라고 있어요. 마이크를 켜세요. 마이크를 켜주고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당신은 사진 전문 에디터입니다. 나는 풍경사진 작가로 제주도 오르면서 촬영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화살표를 딱 누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당신은 사진 전문 에디터이다. 내가 지정을 한 겁니다. 역할을. 너는 그러니까 사진 작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나는 풍경사진 작가로 제주도 오름에 촬영한 일몰 시리즈 사진을 제작했다. 이 시리즈를 기반으로 작가는 또 200자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뒤에 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죠? 잠깐의 시간이 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전부 다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네.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때그때 프롬프트 나오면 쌤 옆에 사람 말하는데 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안 들려. 마이크 성능이 여러분들 핸드폰 성능이 정말 좋아요. 바로바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말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1시간 30분 동안 수업해서 요것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AI 끝입니다.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이 수업 끝나고 요것까지만 듣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AI는 쓰고 있는데 다 쓰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의 그 오퍼레이터예요. 최고의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능력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뛰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AI한테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그 설정값을 한 분 넣은 사람 돈 하나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별로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설정값을 넣어도 거의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왜 엉터리냐? 제가 감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AI한테 질문을 하면은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제가 글자가 12 또는 13포인트, 줄간격 165, 좌우 여백 25, 25 세팅값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순서 1, 순서 2, 순서 3 교육안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전부 어디서 하느냐? 맞춤 설정에서 하는 거예요. 제미나이에서는 맞춤 설정이라 안 해요. 제미나이에서는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AI 인텔리전스. 그러면 우리는 챗GPT에서는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오른쪽 위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을 누르면 나오는 게 개인 맞춤 설정입니다. 그걸 ON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 우리는 제미나이는 뭡니까? 제미나이는 접속을 하면 개인 인텔리전스를 클릭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는 여기에 제미나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여기 있죠? 제일 왼쪽 아래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정을 그러면 핸드폰에서는 뭘 누릅니까? 제일 아래 보면 여러분들 아이콘 아이디 밑에 보면 설정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은 요 위에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개인 인텔리전스라고 나옵니다.
자, 개인 인텔리전스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모리를 항상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파란 바탕이 나오라 이 말입니다. 자, 켜져 있어요. 활성화가 된 거예요. 활성화를 안 시키게 되면 내가 조금 전에 명령을 냈을 경우에 그 명령 자체를 갖다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는 전부 저장을 하는 기능을 우리는 활성화 버튼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연결된 앱이라고 있습니다. 연결된 앱이라는 것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구글 예를 들어서 문서 DOCS라든가 아니면 구글 지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 말하냐 구글 카렌더라든가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 이 연결된 드라이브라는 게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전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라이브라든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DOC 웹드라이브 그런 저장 장치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왼쪽에 설정을 냈습니다. 개인 인텔리전스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청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청사항에 보면은 요게 답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요것만 하면 집에 가십시오 했는데 정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가 힘들어지겠죠. 여러분들이 강의 지휘인데. 자, 그러면 이 AI 인텔리전스에서 맞춤 설정을 하는 방법은 저는 이랬습니다. 나는 컴퓨터 교육 AI 활용 교재를 제작하는 교육자입니다. 내를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클로드라든가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노트북 AI 에이전트를 생성한 초보자용 교재와 실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메모리를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맞춤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예문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나는 공공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한 데 있습니다. 현장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은 맞춤형 설정에서 1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글쓰기와 창작 활동은 나는 사진 작가입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줄에 1소절에 들어가는 게 나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의됐습니까? 좀 아까 그랬죠? 강의는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무료 강좌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맞습니까? 한번 대답도 좀 하세요. 그래야 제가 좀 힘나죠. 예, 좋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시시도 못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저는 글쓰기, 소설, 시, 에세이, 전시 이런 걸 쓴다고 했습니다. 창작 과정에 제미나이 아이디어 요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찍어가세요.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답변을 작성하는 요령이에요. 답변은 작가가 바로 참고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문장은 자연스럽게 다듬어주고 너무 딱딱한 표현 쓰지 말고 그런 목적에 따라서 하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글을 수정할 때는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주고 필요한 경우는 더 자연스럽게 창작 아이디어 보세요. 새로운 글을 쓸 때는 주제 분위기, 인물 배경 것을 고려하고 막연한 아이디어도 그 방향에 잡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하면 다음과 같은 형식. 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이 글쓰기, 소설가를 위해서 글쓰기 핵심 주제가 있어야 되고 글의 분위기라든가 주요 이미지라든가 문장 제시라든가 제목 추천, 완성 문항. 그러면 내가 사진가다. 그러면 1번에 가서 핵심 주제를 넣고 그 다음에 사진의 분위기, 세 번째 주요 이미지의 특징을 하나씩 적어주면 나는 장노출 전문가니까 장노출에 관련된 거를 나는 특화된 사람이거든. 그럼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예시를 해주고 제목 추천, 완성 문항, 문장 수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색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단어 정리라고. 우리가 글을 써놓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문장이 반복되면 참 듣기 까다로워요. 우리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반복된 자료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호흡 조절이라든가 감성적,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거.